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변호사 공변TV의 공변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저 혼자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도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헌법 개별 조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와 존립 기반, 그러니까 이 국가의 3요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예, 제1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가 민주 그리고 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죠. 자, 민주는 국민이 주인,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고요. 이 공화국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임기를 가진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 공화국은 흔히 군주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군주국 그리고 공화국의 개념 대비는 이 군주론으로 잘 알려진 마키아벨리가 이 기존의 그 국가 형태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이 마키아벨리는 세습적 국가 권력의 담당자 유무에 따라서 군주국과 공화국으로 이 국가 형태를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 권력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세습되는 국가 권력이 없으니까 국가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형성을 해줘야겠죠. 그 형성 방법이 바로 선거가 되겠습니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민주, 즉 국민이 주인이란 뜻을 보다 명확하게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또 특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은 어떠한 국가 권력이든 간에 그 원천이 국민이라는 점을 특별하게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배우가 이 헌법 규정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할 수 있냐,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헌법이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면서도 제1조 제1항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조항이 변하게 되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그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연속성이 끊기기 때문에 뭐 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아예 헌법을 다시 폐기하고 제정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 제2항은 딱 한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신헌법 때인데요. 이 잠시 바뀌었던 규정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 앞부분은 같은데 이 뒷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이 뒷부분이 조금 이상하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때는 대표자, 뭐 주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민 투표에 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바뀌냐면요. 국민들이 하는 정치적 행위 중에서 대표자를 통하는 것과 이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뭐 가령 국민들이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은 주권 행사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국민의 주권 행사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주권의 행사는 대표자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뭐 국민 투표야 뭐 맨날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주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대표자에 의해서만 행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대표자의 행위가 주권의 행사로 포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뭐 짐이 곧 국가다라고 했던 그 전제주의 뭐 독재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신 헌법은 이제 진정한 민주국가의 헌법이라고 보기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제2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죠.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냐? 이제 이에 대한 게 이제 바로 제2조 제1항입니다.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이제 국적 법정주의, 즉 국적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련된 법률이 국적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적법에 보면은 이제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간략하게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혈통주의, 즉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가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죠. 그래서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원장 출산을 많이 갔던 게 일단 미국에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부모가 뭐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어도 미국 국적을 얻게 되니까 이제 원정 출산을 했던 겁니다. 제2조 제2항을 보면은 국가의 재외 국민 보호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재외 국민도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다만 이제 있을 제 바깥 외니까 이제 한국 영토 밖에 있는 우리 국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니까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왕 보호할 거 그냥 국가는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앞에다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국가 보고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을 입법하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이 헌법에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국회에서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만들어야겠죠.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라 밖에 있는 경우 뭐 나라가 힘이 약하면 나라 밖에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재외국민의 보호 의무는 나라의 국력이나 뭐 재정 사항이나 뭐 이런 재반 사항을 고려해서 이 보호의 범위나 보호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를 뭐 법률로 정하라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제 헌법을 위반한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도 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제3조랑 제4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규정이죠. 이제 그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토라고 해서 이제 육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영토, 영해,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규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실 헌법에 그 한반도나 그 부속 도서가 어디냐 뭐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이 대마도를 점령하고 대마도도 알고 봤더니 한반도의 부속 도서니까 우리 영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 이게 헌법 제3조에 위반하는 게 될까요? 사실 또 한반도의 범위도 그렇죠. 뭐 한반도의 범위도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요동반도랑 그 송화광 이남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영토였다. 라고 하면 이런 주장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 되냐? 뭐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이제 온갖 이유들 들어서 뭐 이게 그런 주장은 뭐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애매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이 영토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선 이남에서만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제 헌법 3조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 중에 일부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뭐 나라나 또는 다른 반국가 단체가 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이 독도를 뭐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뭐 강화도나 아니면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든지 뭐 저번에 뭐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전쟁을 해서라도 쫓아내야죠. 그러면 이제 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보내서 쫓아내야죠. 헌법 제5조에 보면은 국군은 국토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가 반쪽이 나가지고 반국가 단체가 국토 절반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데 왜 이제 한국 군대는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헌법 제4조를 보시면 이제 좀 해결이 됩니다.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은 해야 되는데 통일한국은 이제 그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어쨌든 통일은 평화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휴전선 이북 지역을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지만 자, 무력으로 전쟁에서 통일하지는 말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군대가 지금 당장 휴전선 이북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라고 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되니까 아무리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 체제에 따르는 식의 통일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진 통일과 같이 전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은 이제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뭐 공직자나 이런 그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지는 않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이제 헌법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여전히 저 혼자 뭐 유튜브 하고 있긴 한데 또 다음에 더 뒷부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